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개발하는 능동방어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제가 전에 폴란드는 이스라엘산 능동방어 시스템을 채택할 거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이게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또 바뀌었습니다. 결론은 폴란드가 우리의 국산 능동방어 시스템을 채택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와 폴란드는 2026년까지 K2PL을 개발하기로 했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지금부터 서둘러서 능동방어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해도 2026년까지 개발하는 건 불가능하기에 폴란드는 이스라엘산 트로피 시스템으로 잠정 결정을 한 건데요. 문제는 폴란드의 입장이 약간 바뀐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스라엘이 트로피 시스템을 너무 비싸게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고 우리의 능동방어 시스템이 채택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K2PL이 개발되는 2026년까지 능동방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고 그 전에 테스트만 통과한다면 폴란드가 K2PL에서 능동방어 시스템만 빼고 1, 2년은 더 기다려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개발 과정 중에 폴란드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능동방어 시스템을 개발한 적이 있지만 이 시스템은 파편형 탄두를 써서 주변 아군에게 너무 큰 피해를 주고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요격시험 중에도 일부 RPG 모형을 요격하는데 실패를 해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지 우리의 능동방어 시스템이 채택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과거처럼 충분한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폴란드는 다시 트로피 시스템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주 빨리 능동방어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고 그래서 들어가는 레이더는 자체 개발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 레이더는 기존 걸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요. 기존 능동방어 시스템의 레이더는 일반 밀리파 레이더로 A사 방식의 레이더가 아닙니다. 그래서 A사 레이더를 장착해야 하는데 국내에서 능동방어 시스템용 A사 레이더의 시제품이 나오기는 했으나 이걸 시간 안에 개발해서 요격시험까지 하는 건 무리가 있고 그래서 레이더는 이스라엘산 레이더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이스라엘 라다사의 무인기 탐지용 소형 레이더가 도입되어서 청와대 방어 등에 사용되고 있지만 그 무인기 탐지용 레이더가 원래는 능동방어 시스템용 레이더를 전용해서 개발된 건데 이 레이더가 도입될 거라고 합니다. 요격탄은 이미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에 들어가는 M2FP탄과 그리고 우리의 레드백에 장착된 아이언 피스트의 폭풍형 탄이 동시에 개발 중인데 이 탄들은 두 가지 다 채택될 거라고 해요. 우선 저지력이 강한 M2FP탄은 전차에 장착되고 주변에 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 폭풍형 탄은 장갑차에 장착될 거라고 합니다. M2FP탄은 저지력이 강해서 러시아의 코넷이나 미국의 토오미사일 같은 대구경 미사일에 대해서도 충분한 저지력을 가지지만 직진성이 강해서 어느 정도 주변에 피해를 줍니다. 물론 우리가 개발했던 파편형보다는 월등하게 안전하지만요. 그래도 피해를 주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메르카바에 달려있던 트로피 시스템에 의해서 이스라엘 병사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병전투차에는 안 되고 전차에 탑재되는 것이고 레드백 장갑차에 달려있던 아이언 피스트가 사용하는 폭풍형 탄두는 상당히 좁은 면적에서 폭발하는 구조라 주변에 피해는 거의 없지만 그 대신 저지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코넷 같은 대구경 대전차 미사일을 완벽하게 저지하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 장갑차에 피해를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갑차가 미사일에 의해서 관통이 되는 건 아니지만 외부에 노출된 조준경 등은 충분히 피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저지력이 약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요격탄의 장단점이 확실함으로 각각 다 개발해서 M2FP탄은 전차에, 폭풍형탄은 장갑차에 탑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제가 깨달음을 얻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깨달음을 얻어서 득도한 건 아니고요. 새로운 무기의 원리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제가 능동방어 시스템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러 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이 우리 현궁 대전차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요격할 수 있습니다. 트로피 시스템의 최대 요격 각도는 70도이고요. 우리의 현궁의 최대 낙하 각도도 70도입니다. 그래서 트로피 시스템 기준, 우리 현궁 대전차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지 못했느냐면 그건 제가 기존의 현궁은 요격할 수 있지만 미국의 제블린은 요격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제블린의 최대 낙하 각도는 90도이기 때문에 요격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달 동안 영상을 쉬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블린도 요격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블린이 90도 각도의 상부 공격 능력을 가지는 건 현궁이나 이스라엘의 스파이크 미사일처럼 로켓 엔진이 미사일의 측면에 있지 않고 미사일의 후면에 있고 여기에 간략한 추력 편향 노즐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궁이나 스파이크는 완만한 비행만이 가능해서 최대 70도의 각도로 상부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이고 제블린은 90도의 각도로 상부를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건 제블린이 항상 90도의 각도로 상부 공격을 하느냐입니다. 항상 90도의 각도로 상부 공격을 하려면 미사일이 정확히 목표 정상공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블린에 달린 관성계가 그게 가능할 거냐는 겁니다. 결론은 그게 불가능하고 제블린은 항상 정확히 정목표 상공에 도달하지 않고 관성계도 그만한 정확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제블린의 엔진은 이 정확도가 떨어지는 관성계의 오차를 보정해주는 장치인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 제블린은 실제로는 90도의 각도로 상부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의 트로피 기준으로 상당히 높은 확률로 제블린을 요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게 사실인지 알아본 결과 실제로 충분히 요격할 수 있고 제 추론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뭐 그래도 100%는 아니네 할 수 있는데요. 무슨 요격 시스템이든 100% 요격 성공률을 달성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보통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도 70% 이상만 되면 요격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능동방어 시스템으로 제블린을 요격할 수 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개발하는 능동방어 시스템도 가능할 겁니다. 당장 트로피 시스템과 같은 이스라엘 라다사의 레이더를 사용하기로 했으므로 우리 시스템도 최대 요격 각도가 70도가 나올 건 거에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DIRCM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발하는 방어 시스템은 하드킬인 능동방어 시스템과 그리고 무인기에 대응하는 무인기 재밍용 소프트킬 시스템, 거기에 DIRCM이 포함된 3종 시스템입니다. 물론 이 시스템은 각각 개별 시스템으로 채택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스템을 전부 폴란드가 채택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느 기갑 차량이나 무인기에 대한 대응 능력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시스템이 다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DIRCM도 상부공격 대전차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DIRCM은 중적외선에만 대응이 가능해서 북한이 사용하는 미사일은 방어할 수 있지만 미국의 사이드와인더 X형이나 독일의 IRIS-T 같은 최신 미사일은 방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미사일들은 연령상 시커를 사용하는데 중적외선과 원적외선 두 가지의 이중 시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DIRCM이 이런 최신 공대공 미사일에는 통하지 않겠지만 상부공격 대전차 미사일 방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유는 이 대전차 미사일들도 연령상을 사용하지만 중적외선 연령상 한 가지만 쓰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궁부터 미국의 제블린까지 전부 한 개의 연령상 시커만을 사용할 뿐이고 대전차 미사일 중에 두 개의 연령상 시커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이 DIRCM으로도 제블린을 재밍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적외선 전체를 커버하는 건 아니기에 제블린의 정확한 적외선 파장을 알아야 하지만 우리가 그걸 모를 리는 거의 없고요. 그럼 만일 최신 공대 공미사일처럼 이중시커를 사용하는 상부 공격 대전차 미사일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적으로 그런 미사일이 나오기는 힘듭니다. 결론은 상부 공격 대전차 미사일은 갈수록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제블린보다는 스파이크가, 그리고 스파이크보다는 우리 현궁이 더 쌉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들의 구성품 중에서도 가장 가격이 비싼 부품이 바로 미사일의 연령상 시커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중으로 단다는 건 두 개를 달아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공대공 미사일보다는 상부 공격 대전차 미사일은 사람이 들고 운반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작은 미사일입니다. 당연히 연령상 시커를 하나를 추가하게 되면 무게도 대폭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전차 미사일이 이중대역 시커를 채택하는 건 힘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능동방어 시스템은 제블린 같은 상부 공격 대전차 미사일도 방어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영상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제가 멤버십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영상 제작을 지원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